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경북에서 풍력단지 개발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반대 여론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이슈 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경북 내 풍력 발전 단지를 둘러싼 갈등 지금까지도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풍력 발전이라고 하면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호감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풍력 발전소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영양, 청송, 영덕 등 이제 경북 북부 지역에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측에서는 아무래도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거나 또는 지역 지자체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명목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경북 지역에서는 영양군이 가장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영양군에서는 모두 59기의 풍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요. 영덕군에서는 24기 그리고 경주시가 8기 또 포항시가 3기 등 총 94기의 풍력 발전소가 지금 경북 지역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풍력 발전소가 아무래도 산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서게 되니까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고 또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허가권을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사를 하고 있는 측에서는 일단 허가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원전 대신 대체 에너지로 이제 녹색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히려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풍력단지 건설사와 지자체들이 산림청 권고를 무시하면서 발전 시설 수만 줄이고 있다. 대신에 발전 용량은 오히려 늘려서 환경을 좀 훼손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업체들이 초기에 건설 이후로 이제 추가로 규모를 확장하려 하는 게 상당히 눈에 띄게 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이 준공을 앞둔 풍력 단지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풍력 사업을 좀 확장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숫자로 보면 올해 준공이 예정된 곳이 전국에 8곳이 있습니다. 완도, 신지, 그다음에 청송, 노래면, 풍력단지, 그리고 영양, 양구 이렇게 해서 전국에 6개의 곳이 있죠. 그리고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신규로 풍력 이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은 곳만도 9곳이나 됩니다. 네.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죠. 이제 늘어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주로 이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종류가 많아요. 태양광, 풍력, 지열, 땅에서 이제 열을 만들어내서 전력을 생산한 지열 등등 종류가 많긴 한데 주로 태양광과 풍력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체 중에서. 이것이 작년에 같은 기간, 작년과 올해 현재 같은 기간을 대비해 봤을 때 태양광은 50% 이상, 그리고 풍력은 거의 90% 이상 늘어난 수치다라는 거죠. 네. 갑자기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에 대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이 풍력 발전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풍력 발전이라는 게 아무래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의 위험성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굉장히 우려가 많이 나오면서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는데 네. 지자체들에서는 풍력 발전소가 신재생 에너지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확산시키겠다 이런 명분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요. 경북 영양군을 예를 든다면은 현재 영양군의 풍력 발전소가 모두 59개가 있습니다. 59개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이 120메가와트 정도가 되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120메가와트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얼마나 될지 우리 실감이 오지는 네.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6만 5천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경산시 인구가 약 27만 명 정도 되는데 경산시 인구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맞먹는 규모거든요. 네. 또 지자체들은 이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풍력발전소의 거대한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장관이다. 이 프로펠러를 그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그 장관이고 보기 좋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모집을 할 수 있다. 저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저 넋을 놓고 좀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규모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전남 신안군에 있는 그 비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비금도에 있는 섬에 풍력발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풍력발전소 바로 밑에 펜션이 지금 있습니다. 펜션에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장점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신재생 에너지 하나로 풍력 발전이 대표적이고 또 생산성에 대한 장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에 따르는 것도 사실이죠. 저는 먼저 방금 장점 얘기했었는데 네. 조 기자께서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덕에 풍력단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솔직하게 뭐 그렇게 대단히 장관이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일단 그 부작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풍력이라는 그야말로 저 바람을 통해서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때요? 바람이 연중 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중 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그렇게 전력을 생산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수요처가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가까이 선을 이 전선을 통해서 이제 그 전력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하면서 당연하죠. 거리가 되니까요. 너무 멀면 네. 수요처와의 거리가 멀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소음, 민원 이런 단점들도 분명히 있고. 소음 부분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제법 심합니다. 어. 제법 심해요. 또 하나 이제 방금 얘기했었지만 이제 그 풍력 발전소의 그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그 대형 날개 블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가면서 일시적으로 그것이 한번 돌아갈 때는 일시적으로 소위 어둠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섀도우 플리크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맑은 날에도 빛이 가려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것이 이제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자연 환경, 자연 생태계를 또 이제 해친다는 거죠. 그 새들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가 길에서 로드킬 당하듯이 동물들이 네. 새들도 그 블레이드에 치여서 죽는 경우가 미국의 경우는 1년에 한 50만 마리가 죽는다고 그래요. 와.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런 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는 이 풍력 발전소가 그 블레이드라든지 그 전체 구조물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견고하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조금 있나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태풍이 올 때는 그것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 풍력 단지에 저 화면 보고 있는 그 블레이드도 좀 규모가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거든요. 작은 것은 이 태풍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저 크기가 좀 굉장히 큰 건데도 불구하고 특히 열대성 저기압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 올 때는 큰 이 풍력 단지의 저 블레이드도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 보면 위험한 거죠. 네. 태풍이 올 때는 사실 근데 저 풍력 블레이드 외에도 뭐 좀 다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소음 부분도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근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뭐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청송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환경 평가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조 기자님. 네, 사실 이제 이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해서 민가와 최소한 4k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풍력 발전소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만 킬로와트급 이하 풍력 발전 시설 또는 그 사업지가 약 5,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소화시키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은 앞서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소음 피해라든지 또는 저주파로 인한 그 피해 등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 이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음 피해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청송군에 있는 그 면봉산에 지금 현재 풍력발전소 10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4기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거세게 지금 일고 있는데요. 지난 22일이었습니다. 22일 날 면봉산 인근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에는 이미자 국회의원도 그 자리에 같이 왔었는데요. 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풍력단지 건설로 인해서 그 자연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산사태 위험까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또 이미자 의원은 직접 면봉산 일대를 둘러보고 풍력발전소 현장을 점검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이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데 이 국정감사에서 풍력발전단지 허가에 대해서도 따져보겠다 이렇게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관련된 내용이 인터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고 오시지요. 생존권이 갖달려는 풍력이 돌아가 사과농사 짓는데 제일 수분하는 벌이 죽어간다 하는데 수분이 안 되면 사과 결실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의 터전을 잃는 겁니다.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건 경사도입니다. 산지가 보면은 경사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산 등성이 해치고 나면은 그 토사로 인해서 하부에는 전부 다 산사태 1등급지가 많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태계 파괴도 일어나고 있어서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식물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제일 먼저 올라가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면밀히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주민 인터뷰 보셨고 마지막 이미자 국회의원과 인터뷰에서 지금 환경 얘기가 나왔는데 청송 같은 경우에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언급이 있었죠. 이제 조 기자께서 2013년도에 청송은 이미 이제 10기가 이제 완공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이제 아까 4기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14기로 파악하려고 했는데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추가로 14기에 3.6메가와트가 신규로 지금 이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현재 14기를 네네, 추가 네. 증설하는 과정 중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동시에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세계 지질유산으로 청송군이 지정이 되었죠. 그 중에서도 두 군데죠. 핵심 구역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주황산 일대 그리고 또 신성계곡 일대가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물론 이곳이 청송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면봉산 일대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면봉산 일대와는 거리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청송이 세계 지질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군단위 지역인데 이것이 또 문제는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연구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4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지질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청송군의 곳곳에 지나다 보니까 이런 풍력발전소 네. 인공 구조물이 설치됐다고 봤을 때 자연경관 플러스 지질유산 자체의 기본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느냐라고 오인이 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죠. 네. 정말 청송 전체에 대한 개발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 또 하나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군의원 뇌물수수건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꼭 이런 큰 대형 건설 공사가 있다 보면 항상 좀 비린내가 나기도 하는데요. 네. 청송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송군 의원이었던 강아무개 씨인데요.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중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청송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건설을 추진한 사업자 A 씨로부터 모두 20차례에 걸쳐서 2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불신을 가중시킨 점이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또 발전소 사업자 A 씨에게는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이 풍력단지 조성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발표된 성명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풍력 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이 이제 공동 범주민 대책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는 우리 지역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전국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청와대 앞에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한 핵심 내용은 이제 생태 파괴, 환경 파괴 그리고 주민들의 이 삶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들의 그 삶의 환경과 일정 부분에 이제 거리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사업성에만 지금 치우치지 않느냐. 그 실제로 이제 정부도 물론 이제 이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앞에 역대 정부 어느 정부나 전부 다 이 석탄 화력이나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를 비중을 좀 줄이고 이런 거 신재생 에너지를 좀 비율을 높여가려는 어느 정부나 똑같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역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장려를 늘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주민 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자연, 생태, 주민 삶을 고려하기보다는 이런 이 올해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올려야 된다는 정부적인 어떤 그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네. 거기만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선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들의 이익에 먼저 초점이 맞춰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성명서에 전부 포함된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내용들을 이제 청와대와 이제 국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범주민 대책위원회에 포함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는 너댓 군데가 있죠. 우리 바로 안동시에도 안동 황학산의 그 풍력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영덕 남정면, 포항 죽장면, 그리고 영양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청송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경북 영양 같은 경우는 최근 환경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지기도 했는데 뭐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예, 그 영양 같은 경우는 그 전국에서 풍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네. 전임 그 권영택 전 군수가 3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풍력 발전소를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현재 허가받은 풍력 단지만 모두 7곳입니다. 네. 7곳이나 되고 풍력 발전기는 모두 160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전체 그 용량은 405메가와트가 되고요. 풍력 발전 사업 규모로서는 단일 시군으로서는 전국 최대가 영양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에도 굉장히 그 자연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또 보존해야 될 것인데요. 청송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그 지정을 받았듯이 영양에서도 그 멸종 위기종 1급인 사냥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지의 30%가 환경부가 고시하고 있는 생태 자연도가 최고 등급인 1등급에 지금 포함이 된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좀 풍력발전소를 그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낙동정맥 영향권 안에 그 주변 식생활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생태원도 멸종 위기종 서식 흔적이 이미 많이 발견됐었고 사냥도 살기 때문에 발전기 설치 지점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대구 환경청에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군에서 굉장히 많은 곳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영양 일대 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구 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부동의 결정이 난 곳은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풍력 발전단지 갈등이 좀 어떻게 마무리되면 좋을지 대안이 있을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기 교수님. 네, 뭐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신기술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날개 없는 바람의 저항만으로 풍력을 일으키는 요즘 왜 날개 없는 선풍기 있는데 그런 원리일까요? 그렇듯이 그러한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청송군에 조금 전에 이제 세계 지질유산으로 지정되는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연 보호를 해야 되는 곳은 좀 이 설치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경북 내 풍력단지 장단점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 이유를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국책 사업들을 보면 환경보다는 다수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도 얽혀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